자, 안녕 여러분. 우리 오늘은 우리 교과서 8단원 열과 우리 생활에서 두 번째 비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계속해서 전도대류 복사와 같은 열의 이동 방법에 의해서 열이 이동했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을 보고 있거든요. 자, 그중에서 오늘은 비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비열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요. 자,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라고 해서 똑같이 1kg씩 있을 때 그 다양한 물체들을 1도씩 높이려고 할 때 째랑 비교했을 때 열의 양이 필요한 열의 양이 어떻게 다르지? 어떻게 같지? 이걸 비교해 보는 거거든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재료를 한번 보면요. 같은 양의 열로 모래와 물을 데워보는 실험을 했었어요. 자, 이 실험 한번 간단하게 나타내보면 모래 1kg과 물 1kg 같은 질량의 모래와 물에다가 같은 양의 열을 지금 가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똑같은 양의 열을 가했기 때문에 자, 열을 가한다라는 거는 온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자, 열을 가하게 되면 열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 모래에는 열을 받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자, 물도 열을 받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쵸? 자, 근데 물과 모래가 열을 받아서 온도가 올라가게 될 때, 째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많이 온도가 올라가지?를 한번 보면요. 우리 수업 시간에, 그 결과를 한번 봐서 알지만, 열의 이동의 온도 변화가 나타날 때, 모래의 온도가 물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자, 모래의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모래의 온도는 같은 열을 가했을 때, 물보다 온도 변화가 더 쉽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같은 양의 열을 가했을 때 물보다 모래가 온도 변화가 더 쉽다라는 거는 1도씨 높이려고 했을 때 물이 훨씬 더 많은 양의 열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모래의 온도도 올릴 거고요. 물의 온도도 올릴 거예요. 근데 모래의 온도가 훨씬 더 쉽게 변해요. 그럼 둘이 똑같이 1도씨씩 변하게 하고 싶을 때는 누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물이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1도씨 높이려고 할 때 째랑 비교했을 때 물이 모래보다 더 많은 양의 열이 필요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을 비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이 물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은 모래랑 비교했을 때 열이 더 많이 필요한 비열이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비열이 높은 애들은 온도 변화가 더 어렵거든요. 자, 우리가 결과로도 봤을 때 물이 온도 변화가 더 어려웠고 물이 비열이 더 높은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비열이 높은 애들은 온도가 변화가 더 어렵다는 거는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식는 것도 더 천천히 걸린다라고 우리가 거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비열이 높은 애는 비열이라는 거는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인데 비열이 높다라는 거는 똑같이 1kg 1도씨를 높이려고 할 때 째랑 비교했을 때 째보다 많은 열이 필요하다는 거고 많은 열이 필요해야 온도가 변한다는 거는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쉽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다라고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헷갈리시죠? 자, 비열은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듯이 막 이렇게 지나가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천천히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응용해서 생각을 했던 게 한여름에 낮에 모래와 바닷물 중 누가 더 뜨거울까? 그거를 비열로 한번 설명해 보자고 했잖아요. 자, 태양이 모래에도 열을 주고 바다에도 열을 줘요. 한낮에. 그럼 열을 받은 모래와 바다는 열을 받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누구의 비열이 더 높다고 했죠? 그렇죠. 물의 비열이 더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뜨거울 거냐면 모래가 더 뜨거울 거예요. 자, 모래가 더 뜨거운 이유는 왜 때문에? 비열이 째랑 비교했을 때 필요한 열의 양이 높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그렇죠. 낮기 때문에 누가? 모래가 낮기 때문에 모래가 훨씬 더 뜨거워요. 그럼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밤이 되면이라고 했어요. 이제 밤이 되면 식을 거거든요. 누가 더 빨리 식는지를 보면 자, 모래와 물 중에서 비열이 더 낮은 애가 모래이기 때문에 모래가 더 빨리 식을 거예요.
자, 비열이 낮다라는 거는 온도 변화가 쉬운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래가 더 빨리 식어서 온도가 더 낮은 이유가 뭐 때문에? 비열이 낮아서 온도 변화가 쉽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비열과 온도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돌판하고 철판으로 스팸 굽기 한번 했었잖아요. 자, 그때에도 스팸이 더 빨리 익는 애가 누구였죠? 그렇죠? 철판의 스팸이 더 빨리 익었죠. 철판의 스팸이 더 빨리 익는다는 거는 철판이 더 빨리 뜨거워졌다라는 거는 비열이 높다 낮다. 그렇죠. 더 빨리 뜨거워지는 거는 온도 변화가 쉬운 거고요. 온도 변화가 쉽다라는 거는 필요한 열의 양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판의 비열이 더 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거꾸로 철판하고 돌판 중에서 오랫동안 따뜻하게 놓고 먹으려면 뭐가 좋다? 그렇죠. 돌판이 좋다고 했어요. 왜냐면 돌판은 늦게 뜨거워진다라는 거는 비열이 높다라는 거고 늦게 뜨거워진다라는 거는 늦게 식을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돌판이 더 오래도록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비열과 온도 변화의 관계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열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마지막 현상, 열팽창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